박인희 박사님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인희라고 합니다. 장애인 노인시설에서 한 8년 정도 센터장을 하고, 제가 노인시설에서 한 2년 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정년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논문을 쓰다 보니까 신청 면접을 제가 안 해서 연구 방법은 지금 기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선행연구와 경험으로 해서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눌릴까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다음 네, 네. 예, 그래서 서론 목차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예, 공문초록은 여기 화면에는 없네. 공문초록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대부분 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 사회에서 독거노인과 시설노인에 대한 진정한 대책을 살펴보자고 했고, 이 세 종류의 시설 노인들을 보니까 삶이 대부분 다 다르고 광범위해서 이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건강관리, 안전, 노인의 사고 되겠죠. 네 가지의 고통.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다양한 경험과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취약성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지금 독거노인들은 의미 있게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노인은 주로 요즘은 치매만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이 생길 정도로 그렇고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이런 노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생활시설이죠. 먹고 자고 하느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 부자, 직책이 높은 사람, 우리 모두 노예에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과 이해 이런 걸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로는 노인들이 어려움과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연구 목적은 독거노인의 시설, 독거노인과 시설노인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을 파악 한번 해보자. 삶의 질 향상을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본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주로 양로원 공동생활가정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이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 그 다음에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의 작은 시설인데 요양원이 소규모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있을 때는 다 갖춰져야만이 시설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가 아니라 경로당 우리 노인교실입니다. 이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은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한 달, 2달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디를 해외를 가게 된다든지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이럴 때 잠시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간호는 목욕을 간호사가 가서 방문을 일시적으로 제가 간호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해주는 것이고요. 복지용품은 말 그대로 필요한 거 주야간 보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단기 보호시설은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잠시 시설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문 간호는 1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그분들한테 방문 간호사가 하는 거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목욕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 대부분 다 집에 계시는 노인들인데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천덕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방문이 고장이 났다든지, 키를 방에다 두고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이 고장이 났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름에는 또 모기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일을 복지관이나 구청에다 얘기하면 한 3, 4일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하고 순서가 밀려 있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그날 바로 1시간 안에 쫓아가서 직원들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노인들이 살아가려면 시설하고 연관성이 사실은 조금 관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다가 요즘 너무 모르는 거 있는 거 있죠. 잘못 눌렸다든지 이런 거 제가 시설을 찾아갑니다. 그럼 다 젊은 친구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어른들하고 관계성이 되게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복지용구는 우리가 필요한 걸 구매도 하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이렇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는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한 5시 되면 주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주야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아니면 자녀들이 늦게 오시는 분, 보통 8시나 9시나 10시까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데 다 돈은 자기들이 다 개인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세상 노인도 노력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해요. 차를 타고 가면 왔다가 시설에서 차를 가져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게 유치원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노력하고 집에 가족들도 부모님도 죽으실 수도 있고 또 시설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삼각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시설이 가장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만 일단은 건강한 기관이 많아야만이 다음에 요양 편찮았을 때 요양으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은 제가 노인복지기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반찬 제공도 하고 있고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곳이고, 치매 안심센터 각 구마다 한두 개씩 다 있고요. 대부분 다 인지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치매니까 경정치료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대쉼터 이런 있고 일자리 기관들 이런 상당히 지금 노인시설 우리나라의 복지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사용을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전부 다 적합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장기 요양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시도 17개 시도를 주르륵 본다면 상당하게 많습니다. 합계를 본다면 지금 합계가 조금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본다면 상당한 수가 이렇게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만 본다면 장기 요양 기관에라든지 우리 집에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면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장기 요양 기관에만 들어가도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을 시설을 찾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를 본다면 초고령 사회인데 전체 노인 가구 1인 가구의 27.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만 가구가 지금 넘습니다. 상당한 거죠.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일본이라든지 이럴 때는 노인 가구가 엄청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게 그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인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전부 90세가 넘습니다. 93세, 94세, 95세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추세를 본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살이 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부터라도 나의 인생을 좀 관리를 하셔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고요. 사회적 고립이 이제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고립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된다 이거죠. 가족이면 제일 좋은 건데 가족이 그렇게 잘 친절하게 안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 복잡한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과제를 뭘로 냈냐면은 오늘 부모님한테 가서 핸드폰에 가장 어머님 뭐 힘든 게 가장 뭐예요? 물어봐갖고 그걸 5번 이상 가르쳐드리라 하는 그런 과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히 뿌듯해한 그런 수업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부모님 자녀들이 가지고 엄마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한번 직접 해봐봐.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컨펌을 해야 돼요. 어저께 가르쳐드린 거 이거 어떻게 했어? 잘 해봤어?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입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제도 낼 정도인데 어르신들 이런 게 주변에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시설에 물어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천천히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이 좀 취약하죠.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게 상당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지를 줍는 사람, 쓰레기 줍는 사람. 저는 중구에 있었는데요. 중구에 특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쓰레기 줍는 길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얼른 1분도 안 돼서 밖에 놓으면 금방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고 가자마자 그걸 어마어마하게 한 박스를 싣고 가도 2,000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보통 한 4번 내지 5번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다가 팔기 아까운 거 이런 걸 집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그 병적이라고 생각하죠. 들어갈 수 없게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은 있는 거겠죠. 노인 그리고 대부분 다 독거노인입니다. 시설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요. 7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갈수록 혼자 사는 기간이 갈수록 빈곤은 길어지겠죠.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지금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지금 선거 나오신 분들이 4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돈 갖고도 수급자가 된다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월세를 주고 이리 생활하다 보면 그것도 알뜰살뜰하게 저축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자녀들도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뺏어가시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나오는 그날 25일입니다. 오늘 25일이면 각 국가에서 돈이 조금씩 다 나오는 날이죠. 그러면 그날 지키고 있다가 통장에 있다가 그 돈 바로 뺏어가서 내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요? 어머니도 써야 되는데 이거 국가에서 왜 주겠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서 책임져서 하는 건데 그걸 그 부모님은 뭘로 갖고 살 수 있겠냐고 했더니 자기 자녀 학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다 보니 식사에 결핍 우려성이 상당히 많고요. 매일 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카드를 생활비를 할 수 있는 것 10만 원짜리 카드를 다 노인님은 다 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은 정말 학고방 같은 몇 평짜리 2평 3평짜리에서도 이사를 안 가세요. 탑으로 가세요. 탑으로 가시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연립주택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10만 원 때문에 이사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이 생각보다 많은 큰 도움이 되고 10만 원은 한 달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노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시설 돌봄 문제를 본다면 단독 가구 및 노인 가구의 증가는 지금 상당히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부 가구보다는 노인 단독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녀한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 부담에 대한 태도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요양시설 인프라 강화게 하는 지금 복지부에서 유니트 케어라는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요양원이 지금 29인 시설부터 한 100몇 명 들어가는 시설도 있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29인, 39인, 49인 막 이렇게 시설이 지금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0명이 넘어버리면 시설에 노조를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 노조가 발견하면 또 너무 골치가 아픈 일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원은 대부분이 다 개인이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이게 노조까지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시설을 만든 사람이 이익이 없어서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요양원이 노조가 없는 시설, 29인 시설을 원하는 이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노인의 돌봄 문제는 대부분 다 치매가 지금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치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 병원도 생길 정도고요.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면 당연히 경제적 비용도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갈수록 사회적 고립 문제들이 가족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를 조기 발견하자. 조기 발견하면 조금 더 완화되고 저희 어머니도 치매를 8년 동안 있어서 제가 8년 동안 모시고 다니고 학교 갈 때도 모시고 다니고 무슨 행사할 때도 계속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고 하다 보니 엄마가 자꾸 점차적으로 예쁜 치매가 됐어요. 그렇게 치매 환자는 예쁘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좀 완화되는 치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나쁜 치매가 됩니다. 옛날에 벽에 똥오줌 바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밖에서 못 나가게 그냥 문을 잠가버리면 화장실이랑 뭐랑 갈 수 있겠지만은 방에 화장실 있는 방을 만약에 줬다 하더라도 벽에 똥오줌 바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뭔가 있으면 이게 묻었다든지 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든지 대부분 어머님은 잘 하고 되는데 아버님이 잘 안 하실 때는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만약에 있으면 남편이 치매라면 어머니가 불쌍해서 밥을 맨날 꼬봉밥을 매일 드리는 하다 보니까 갈수록 운동 부족에다 뚱뚱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욕을 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님은 목욕을 만약에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뭐지 되겠습니까? 방바닥에다가 담요를 하나 깔아서 아버님을 거기다 겨우 앉혀갖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까지. 그런데 그런 나이 많은 아버님도 목욕해주시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시켜주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예쁘게 해드리고 하고 아유 아버님 고우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면 상당히 치매지만은 자기도 좀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치매가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나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보 그만 일해 방에 들어와 이렇게 부르는 아버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 아버님 곧 들어갈게요. 아버님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하게끔 가족들이 일이 잘 돌보면 치매는 조금 완화되고 예쁜 치매가 됩니다. 예쁜 치매가 되면 좀 케어하기가 좀 훨씬 쉽다 이거죠. 그리고 시설 노인의 치매는 입소의 심리 사회적 영향 보면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 모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직책 있는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우리 모두에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만약에 나이 들어서 우리는 아프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잘 살다가 어느 날 뭐 성경책을 보다가 그냥 그대를 본 상황에서 탁 죽는다면 그것까지 행복한 게 없죠. 자다가 오늘 밥 잘 먹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을 안 뜬다든지 이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당하는 가족들은 너무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병이 있어서 우리가 요양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가장 돌봄을 좀 잘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웃과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웃과 상실하게 되고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약간 불안감도 있고, 또 자녀들이 나를 여기다가 처박아 넣었나 보다 하는 배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양가 감정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입소하신 분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내가 돌아가셨다면 나 요양원 들어가겠다. 요양 들어가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주고 1인실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1인실에 들어가면 뭐 옷도 주죠, 세탁해 주죠, 먹을 거 다 주자니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로 뭐 작곡을 하고 싶다, 작사를 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그게 실상 뭐 작품성이 없다 하더라도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할 수 있대.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 입소는 긍정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설 생활의 경험이 삶의 의미는 대부분 다 낯선 환경 속에, 낯선 환경이죠. 자기 살던 곳을 떠나왔으니까. 그리고 불편한 마음과 고마움, 그래도 나를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런 찾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노인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과정은 딱 입소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사정하고 목표 설정하고 돌봄 계획하고 실시하고 종결하고 사후 계획까지 하지만, 이거는 모든 지금 사례관리는 각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를 안 하면,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례관리를 가장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는 업무도 너무 많은데다가 이 사례관리까지 하면 사례관리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들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례관리지만, 요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사는 잠깐 3개월, 2개월 교육받아가지고 바로 요양보호사가 돼서 요양원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슈퍼비전을 해주는 사람이 극히 없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극한의 상황이,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29명이 제일 작은 시설에 입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케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있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의 생활 실태라든지 본다면 가족들이 접촉이 어렵고,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뵈야 된다.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자녀들한테 약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라. 그렇게 이 의무적으로라도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이 다음에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자녀한테 난 그럴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니한테 다 줄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다 쓰고 갈란다.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주된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시설이 가장 가까우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울감도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문제는 대부분 요양시설의 의견들을 대부분 다 물어보면 역시 사람들 모두가 다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가족 변화하고 있으니까 자기 관리는, 건강 관리는 우리 젊었을 때부터 조금 관리를 좀 잘하는 게 나를 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봄 문제를 본다 대책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 200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잘 지키자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설의 돌봄 문제도 아까 이렇게 올점 비교를 해봐도 독거노인이 조금 더 그나마 좀 낫고 부부노인이 좀 더 훨씬 더 좀 낫겠죠. 독거노인보다. 자녀와 살고 있는 노인들은 또 불평불만도 좀 있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본다면 우리 지금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 환경인 것 같아요. 주거 환경만 조금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단 우리 지금도 빚만 없다 하면 뭔가 연금을 가지고 작은 연금이지만 살 수는 있는데 일단 빚이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관리, 이런 건강관리는 스스로 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대부분 다 119를 부른다는 걸 잘 못하세요.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119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편할 때마다 119를 눌리라고 얘기하세요. 급할 때 119만 눌리면 우리가 금방 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를 자주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안전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리가 경제적 지원, 건강관리, 안전관리 이게 주거 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오면 무조건 다 모시고 직접 다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더 이상 하고 싶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경제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여는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돌봄을 위한 대책 이래서 아까는 좀 전에 이렇게 주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만성질환을 위한 절대 요양을 필요한 노인이 벌써 지금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거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 자기 관리, 건강 관리를 지금부터 이거 우리가 만성질환은 나이 습관에서 오는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좀 잘 조정해서 우리가 살 빼고 싶으면 북한에 한 달만 있다 온 나라잖아요. 갔다 오면 저절로 날씬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 게 지금 상당히 잘 중요하니까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분들한테 뭔가 나의 필요한 거, 뭐 영적이라든지 각각 개인이 필요하는 일들을 좀 더 잘 해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 시설은 단체로 움직이니까 이게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각각에 맞는 이런 일들을 해줬으면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하는 게 제일 필요로 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시설들이 꼭 요양은 아니라도 이 구인시설, 작은 시설들 잘 갖춰진 데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 3억, 4억만 주고 달달이 200만 원 이상을 줘야만이 그나마 우리가 노후 생활을 좀 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달달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내가 주려면 내 연금이 2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설당 대부분 사회복지사는 시설당 한 명 주로 돼 있습니다. 이미 한 명이 주로 행정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투어할 수 없고 지금 시설에서는 보통 요양보가 한 명당 2.3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1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2.1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요양보호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간다는 게 복지부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2.1명이니까 한 사람당 한 2명 정도 되는데 뭐 원장 빼고 운전사 빼고 뭐 빼고 이러면 결국은 2.0명이 2명 이상이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대부분 요양시설에는 내가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가 20% 내는데 20% 하면 돈 얼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식사비라든지 기저귀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금액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재가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은 15%를 내고 있고 국가에서 85%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가 시설은 기저귀도 별 필요 없는 거고 집에서 본인들이 사용하오니까 금액은 훨씬 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 현실과 문제점은 우리가 요양원과 가장 가까운 곳을 살기를 원하고 지역이나 지방자치나 지역사회가 모두가 협력해서 이렇게 좀 다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자도 사실은 면담을 해봤는데 탈북자 북한에서는 노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보여주기는 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각각 주관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을 실을 수가 없어서 논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제가 현실적인 거 구체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